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우상향을 응원하는 웅덩이 매매법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오늘부터 미국은 썸머타임이 해제됩니다. 프리장은 오후 5시가 아닌 6시에 열리고 미국 정규장 거래는 10시 반이 아닌 밤 11시 반에 시작되며 새벽 6시에 끝나게 되니 모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제까지 제가 정말 재미있게 본 책이 있습니다. 제 채널의 방향성과 거의 같습니다. 바로 Just Keep Buying, 그냥 계속 사. 적립식 장기 투자에 대해 잘 나와 있어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꼭 사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제12장 개별 종목에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 단 4%가 시장을 멱살 잡고 끌어올린다. 이 책의 저자는 개별 종목이 아닌 미국 지수에 투자할 것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이유, 1926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에서 주식이 국채보다 더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단 4%에 해당하는 주식이 올려준 수익 덕분이라는 사실이다. 2. 그렇다면 여러분은 냉정하게 그 4%의 주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수많은 96%의 주식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라고 저자는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통찰력, 그 통찰력은 저도 없고 여러분들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개인 투자자는 미국 지수에 투자해야 하는 거죠. 3. 개별 주식 투자는 너무나 많은 운이 작용한다. 예상할 수도 없는 요소가 끝없이 작용한다. 이런 게임에 굳이 뛰어들어 조바심을 칠 이유가 무엇인가? 개별 주식 투자는 어쩌면 과장해서 얘기하면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을지도 모른다. 만약 우리가 통찰력이 있다고 착각해 현재 카카오, 네이버, 구글, 마소, 아마존, 메타를 선택해서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조바심 나겠습니까? 그러나 미국 지수에 투자한다면 결국 어떠한 기업들은 올라가게 되어 있고 어떠한 기업들은 잘 버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올라와도 좋고 다른 기업들이 올라와도 좋기에 조바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제13장 얼마나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할까? 이 책에선 마켓 타이밍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1.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때로 파괴적이어도 주식시장은 대부분의 기간에 상승한다. 실제로 수많은 악재에도 상승한 사례를 살펴보면 20세기의 미국은 큰 비용과 더불어 커다란 상처를 안겨준 두 번의 세계대전은 물론 수많은 군사 분쟁을 치렀다. 대공황을 겪었고 14번 내외의 경기 침체 및 금융시장 패닉, 석유 파동을 겪었다. 그리고 지독한 독감 대유행과 코로나 팬데믹을 보았다. 이 미친 말도 안 되는 세계 종말로 연결될 것 같은 사건들 속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66포인트에서 무려 11,497포인트까지 올랐다. 2. 그러니 결국 투자를 망설이며 흘려보내는 하루하루가 미래의 관점에서 본다면 손해를 축적하고 있는 나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투자 적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뛰어들어라 라고 말이죠. 제14장 저가 매수 타이밍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이유. 신도 분할 매수보다 높은 수익을 내지 못한다. 1. 신도 분할 매수를 이길 수 없다. 왜 그럴까? 2. 바이더딥은 이론상 완벽하다. 그러나 바이더딥은 심각한 하락장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을 때만 효과가 있는 전략이다. 즉 폭락장에만 매수하는 바이더딥은 이론상으로는 완벽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전략이다. 왜 그러냐면 심각한 하락장은 일단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과 아무도 최저점 타이밍을 맞출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올해 1년간 지속된 이 하락장에서 올해 초에도 많은 투자자들은 저점이라 생각해 투자를 시작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저점으로 생각해 투자를 시작했고 현재도 저점으로 생각해 투자를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절대 최저점 타이밍을 맞출 수 없다는 것, 올해 하락장을 보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즉 그냥 계속 사는 편이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투자하는 편이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 이게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핵심인 것이다. 제16장 투자자라면 변동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치르는 대가에 대해 지금 여러분들께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하는 문구입니다. 시장은 공짜로 투자자들을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지 않는다. 어떤 길에든 굴곡이 있듯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힘든 일도 겪어야 하기 마련이다. 즉 자산을 크게 불리고 싶다면 시장 변동성과 더불어 주기적인 하락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장기 투자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당연히 치러야 하는 대가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작년 9월부터 계속 강조드렸죠. 오르면 즐기면 되는 것이고
만약 폭락장이 진짜 찾아온다면 당연한 장마철과 마찬가지로 버텨내야 한다고 말이죠. 물론 하락을 피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언제 그 굴곡을 만날지, 즉 언제 하락장을 만날지 예측하긴 불가능하다. 그런 미래를 알려주는 요정은 없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역시 몇 번 강조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가슴에 새기셨으면 하는 문구입니다. 세계적인 위대한 투자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한 세기에 3번 정도는 시장이 50% 이상 하락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즉 반토막 대폭락장은 언제든 찾아올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 평정심을 잃는 사람이라면 주식 투자에 적합하지 않으며 형편없는 결과를 손에 쥐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즉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반토막 대폭락장이 오는 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버티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은 심지어 반토막도 아닌데 떨어져 나가죠. 그런데 반토막은 내년 혹은 10년 뒤에, 즉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또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50년 역사를 볼 수 있는 S&P 500 우상향 차트입니다. 과거 5포인트였던 S&P 500은 작년 전고점 4,8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고 현재는 3,700포인트쯤에 위치해 있죠. 그런데도 미국 증시를 의심하고 그런데도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는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극소수만 부자가 되는 시스템인 겁니다. 알아도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다이어트 모든 사람이 도전하지만 극소수만 성공하는 이유와 비슷한 거죠. 알아도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 이제 실적에서 EPS 감소가 시작된다 라고 말하는 투자자들,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감소가 시작될 겁니다.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EPS 감소한 적이 없을까요? 과거에도 감소했지만 EPS 역시 미국 증시처럼 역시 계속 상승합니다. 이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마치 20년 전 아이스크림이 300원이었지만 지금 아이스크림은 2,000원까지 상승했죠. 결국 물가는 조금씩 올라가고 우량한 기업들의 EPS 역시 조금씩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과거를 바라봐도 어닝 리세션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이는 기회였죠. 내년에 어닝 리세션이 시작되면 공포에 휩싸여 도망갈 건가요? 아니면 기회로 받아들이고 줍줍할 건가요? 여러분의 선택이 결과를 만들 것이고 그게 부자와 평범을 나누는 선택이 될 겁니다. 전 지금 대다수가 위기로 바라볼 때 지금 기회로 바라보고 정말 멀리 바라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닝 리세션, 경기 침체가 찾아오고 대다수가 위기에 허덕일 때 전 기회로 받아들이고 줍줍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평범한 제가 부자로 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소득을 늘리기 어렵다면 투자라도 극소수처럼 행동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반대로 행동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롤모델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들은 자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이 기회를 살리고 이 위기를 잘 버텨낼 겁니다. 극소수의 부자들은 이 상황에서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웅줍해서 5년 뒤의 자산을 점프시킵시다. 평균적으로 강세장이 약세장보다 3배 정도 깁니다. 지금 약세장이 찾아왔으니 결국 다음 강세장은 더 길게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중간에 나가 떨어지며 포기할 건가요?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평범한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질 구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웅줍 구간에서 그냥 계속 사세요.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